세종시가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6가지 과제를 내놨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3.1운동의 상징이자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의 순국 102주년을 맞아 천안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온양 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아산시는 대여소를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설치를 약속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원산업관을 오픈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뉴스입니다. 최근 발생한 세종시청 공무원의 잇따른 죽음으로 공직사회가 뒤숭숭한데요. 이런 가운데 세종시가 조직 문화를 혁신하겠다며 6가지 과제를 내놨습니다. 기대와 우려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세종시가 조직 문화를 혁신하기 위해 내놓은 대안은 크게 6가지입니다. 직원들의 심리적 건강 상태를 보살피는 외로움 전담관제를 도입하고 중요 또는 경무직위에서 일하는 직원에게 근무 성적 평정에 가점을 주는 소위 패스트트랙 도입, 상급자뿐 아니라 동료나 부하 평가를 실시하는 다면평가, 일명 3D 입체평가가 있습니다. 여기에 세대 간 소통을 위한 MG 주간의 날 도입과 대체 인력 확보를 통한 결혼 회소, 직원 역량 증진을 위한 휴식, 배움, 성장이 어우러진 사가 독서제 도입 등 6가지를 혁신 과제로 제시했습니다.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조직 문화 혁신에 적극 나선다는데 긍정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 대안이 공개된 후 시청 내부 게시판엔 업무 과부하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은 빠진 채 평가 시스템을 바꾸는 데 그쳤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줄을 이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요 또는 경무직위에 있는 직원을 우대하는 패스트트랙 도입과 관련해선 동기부여는 되겠지만 과연 그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인지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주무과라든가 주무계는 다른 계보다 부담이 많습니다. 그리고 총괄하는 입장도 되고 조절하는 입장도 업무 조절하는 그런 기능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중요하다고 우리가 보아서 애매하지만 그런 그 직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고 또 동료나 부하 평가를 실시하는 다면 평가의 경우 기업은 물론 과거 여러 공공기관에서 추진된 바 있는데 직원 간 불신이나 인기 투표 등의 문제가 부각됐던 만큼 시행 전 면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미 타 시도 단체나 기관에서 어떤 폐단이 있었기 때문에 걷어들인 그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 제도들을 시행하겠다고 했을 때는 그 잘못되어 있던 부분들이나 장단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세종시에서 또 다른 폐단이 나타나지 않도록. 세종시는 이번에 발표한 조직문화 혁신 계획에 대해 향후 직원과 전문가의 추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제도 개선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종에 설치를 약속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가 아닌 부총리급 행정조직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전국 1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지방분권 전국회의는 정부 세종청사 국무조정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이를 위해 대통령을 필두로 정부와 여당이 머리를 맞대고 다수당인 야당 역시 신속한 입법 작업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한편 지방시대위원회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와 균형발전위원회를 통합한 기구로 지난 14일부터 입법 예고 중입니다. 세종시가 미래전략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합니다. 자문단은 세종시의 미래전략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구체화하는 역할을 맡게 되며 과학기술과 경제, 문화, 교통, 도시 등 5개 분야별 전문가 22명으로 구성됩니다. 자문단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미래전략 발전 방안 비전을 시민과 공유하는 비전 선포식에서 위촉 후 공식 출범할 계획입니다. 3.1운동의 상징이자 천안 출신의 독립운동가인 유관순 열사.
유열사의 순국 102주년을 맞아 천안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송용환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02년 현재 병천면 용두리에서 태어난 유관순 열사. 1919년 3.1 운동에 참여한 뒤 고향으로 내려와 병천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하다 체포돼 옥고를 치르던 중 1920년 9월 28일 18살의 나이로 숨졌습니다. 유 열사의 고향 천안에서 순국 102주기를 맞아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먼저 류정우 유관순 열사 기념사업회장은 여전히 일본은 진솔한 사과를 하지 않고 있다며 일본이 잘못을 스스로 사죄할 수 있도록 국력을 키워나가자고 말했습니다. 광복 77년이 지났습니다만 어느 날까지도 우리나라에게 진솔하게 잘못을 사죄하지 않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난 잘못을 스스로 100배 사죄할 수 있도록 참석자들도 어린 나이에 나라를 지킨 유 열사의 정신을 이어받아 코로나19와 기후위기 등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유관순 열사의 후손임을 기억하고 열사님의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강한 의지를 가슴에 새기면서 유관순 열사의 운동이 다시금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그러한 유관순 애국시단과 천안 시민 또 우리나라 자유대한민국 국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9년 유 열사의 서훈 등급을 3등급인 건국군장 독립장에서 1등급인 건국군장 대한민국장으로 격상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추모제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명의의 공식 화환이 놓여졌습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아산시가 지역사회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기업, 대학, 아산시 간 상호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27일 선문대학교에서 산학관 다자간 업무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에서는 아산시와 선문대, 순천향대, 호서대 등 관내대학 6곳과 삼성디스플레이, 현대자동차 등 기업 2곳, 충남테크노파크 등 13개 관련 기업 및 직능단체가 참여했습니다. 협약을 통해 각 기관들은 산학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지식 기술 교류와 산업 인재를 양성할 예정이며 연구시설과 장비 등 시설도 개방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육성정책 정보 공유와 상호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천안시 의회는 오는 30일까지 제253회 임시회를 엽니다. 의원들은 이번 회기 동안 쌀 소비 촉진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 민간 위탁 동의안 등 각각 4건씩 조례안과 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 또 28일 열린 본회의에선 천안시의 교통 개선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안도 채택됐습니다. 충남교육청 미래교육추진센터는 이달 말부터 11월 초까지 시군별 찾아가는 충남 미래교육 2030 소통마당을 엽니다. 교육청은 교육단체로부터 추천받은 280여 명의 위원에게 충남 미래교육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이영주 미래교육추진센터장은 충남 미래교육 2030은 3년간의 정책 연구와 10,000명 이상의 설문조사를 거쳐 수립했다며 앞으로도 교육 공동체와의 참여와 소통을 통해 미래교육을 실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산 온양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의 하루 평균 이용객이 한두 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년째 저조한 이용률에 아산시가 결국 대여소를 내년부터 운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누구나 쉽게 자전거를 빌려 탈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온양온천역 공영자전거 대여소입니다. 지난 2017년 유료화 시행 이후 2018년 연간 이용객은 457명, 하루 평균 1.25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를 거듭해도 이용률은 제자리 걸음을 면치 못했고 지난해 역시 하루 평균 이용객이 2.32명으로 집계되는 등 낮은 이용률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공영자전거 대여소 이용률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계속되면서 아산시가 대여소를 올해 연말까지만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시민들의 이용이 저조한 데다 관리직원 배치 등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된다는 시의회의 지적에 따른 조치입니다.
담당 부서는 대여소 운영 중단 이후 해당 공간 활용 방안은 다른 실과와 협의를 통해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자전거 대여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결국 문을 닫게 됐습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아산시가 온천대로의 상습적인 차량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확장 재가설을 추진하고 있는 온천교를 28일부터 편도 2차로로 임시 개통합니다. 시는 현재 아산에서 천안 방향에 대한 공사를 완료했으며 이어 천안에서 아산 방향 기존 교량 구간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임시 개통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한편 시는 10월부터 가설 교량과 천안에서 아산 방향의 기존 교량을 철거할 예정이며 오는 2023년 6월 신설 교량 설치가 완료되면 편도 3차로로 운영됩니다. 천안시 체육회는 지난 27일 한들문화센터에서 2022 충남체육대회 출정식을 열었습니다. 천안은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보령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에서 총 30개 종목 702명의 선수단이 출전해 종합 우승에 도전합니다. 세종시가 다음 달 7일부터 열리는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온라인 정원산업관을 오픈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박람회에 참여하는 정원 분야 기업 40여 곳의 제품 소개를 비롯해 나만의 캐릭터 꾸미기, 정원형 미로 게임 등 콘텐츠가 제공돼 박람회의 흥미를 돋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박람회 주요 프로그램과 연계 행사 등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접속은 박람회 홈페이지를 통해 관련 QR코드를 스캔하면 됩니다. 세종시 연서면 일원이 국가산업단지 조성 후보지로 선정된 지 어느덧 4년이 넘는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원주민들의 상당수는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빠르면 연내 국토부의 지정 승인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원주민들은 또다시 거리로 나와 사업 철회를 외쳤습니다. 김우순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 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앞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에 살고 있는 주민 100여 명이 산단 지정을 반대하는 걸기대회를 열었습니다. 국가산단 결사 반대! 주민들은 세종시가 자족기 있는 확충이란 미명 안에 피해 당사자인 원주민들의 뜻과 무관하게 지난 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공약사항이란 이유로 국가산단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8월 발표된 국가산단 후보지 7곳 가운데 마을이 많이 들어간 곳은 세종이 유일하다며 입지 선정 과정에서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할 주민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산업단지 입지 선정 고려 대상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주민들은 이에 분노를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울러 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마을 공동체 해체, 사유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세종시는 사업 추진을 즉각 철회하고 국토부는 사업 승인을 불허할 것을 재차 요구했습니다. 세종국가산업단지인은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충과 세종국가산단을 철회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세종시는 철회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은 자족기능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데다 윤석열 정부의 지역 공약인 경제 자유구역 지정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한편 세종 국가산단 조성 사업은 지난해 11월 국토부 승인 신청 후 현재는 관계부처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있고 이르면 올 연말이나 내년 초 국토부의 산단 지정 절차가 완료돼 내년 하반기면 본격적인 보상 협의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세종 국가산단은 자족기능 확충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원점으로 되돌리기란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이 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또 소액보상으로 갈 곳이 마땅치 않은 원주민들을 위해서 생계대책 마련은 반드시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김우순입니다. 현재 아산 지역에서만 13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 지정 권한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시와 도 간 행정 절차 중복으로 행정 처리가 늦어지면서 아산시가 도시개발사업 지정 권한 등에 대한 특례 지정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보도에 김장섭 기자입니다. 아산 모종 셋들지구 도시개발 사업지입니다. 면적 약 58만 제곱미터에 4,260세대가 들어설 예정으로 아산시는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기반시설 정비 등 도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모종 1지구와 2지구 등 현재 공공과 민간 등에서 13개의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는 등 아산 지역 개발 수요가 늘고 있는 상황. 문화, 여가, 상업, 교육 등 복합적으로 어우러진 고품격 주거용지 공급을 위해 우리시 자체 사업 2개 지구, LH 사업 1개 지구, 민간 10개 지구 등 13개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발 수요가 늘고 있지만 도시개발 사업 지정권이 충남도에 있다 보니 도와 시의 중복된 행정 절차로 처리 기간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 현재 특별시와 광역시도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시는 특례가 적용돼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이 있지만 인구가 36만 명인 아산시의 경우는 충남도에서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인구 50만 명이 넘는 천안시는 성성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지정하는데 7개월이 조금 넘게 걸린 반면 아산시는 모종 1지구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는데 30개월이 넘게 걸렸습니다. 늘어나는 도시개발 행정 수요에 대한 신속하고 탄력적인 대응을 위해 아산시가 도시개발 사업 지정 권한 등의 특례 지정을 추진합니다. 지방자치법에서 실질적인 행정 수요, 국가 균형 발전 등에 따라 시군구에서 특례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아산시는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시군구 도시개발 시행 면적을 보면 경기도 용인시에 이어 아산시가 2위를 기록하는 등 도시개발이 늘면서 행정 수요에 따른 특례 지정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시는 지정 권한을 갖게 되면 도시개발 행정 절차 간소화는 물론 탄력적이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 개발 압력과 인구가 증가하는 아산시의 성장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 구역 지정권자를 확보에 따라 지정 절차 간소화해가지고 행정 수요에 맞게 행정력 제고 및 탄력적인 즉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시는 오는 10월 시의회 의결을 거친 뒤 권한을 갖고 있는 충남도와 협의를 나누고 올해 말 아산시 특례 지정을 행정안전부에 신청할 계획입니다. BTV 뉴스 김장섭입니다.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저렴하게 살 수 있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늘고 있는데요. 천안의 11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이 불당동에 문을 열었습니다. 송용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천안 불당동에 문을 연 로컬푸드 직매장입니다.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로컬푸드 매장과 공유 주방이, 2층에는 카페가 들어섰습니다. 종합운동장 오류문광장 인근에 있어 불당동과 백석동 주민 등 도심권 소비자들에게 접근성이 매우 뛰어납니다. 가격도 착해서 요즘 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이용하기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로컬푸드 교육을 받은 천안 지역 농민이라면 누구나 농산물을 내다 팔 수 있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농민들이 살기가 어려울 때인데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바람에 저희들이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중 약 600여 개 품목을 판매할 예정인데 다음 달 중순부터는 농가에서 로컬푸드로 반찬을 만들어 바로 팔 수 있는 공유 주방도 운영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천안시 로컬 푸드 직매장은 천안시의 건강한 먹거리를 책임지는 공간이면서 농민과 시민들의 든든한 연결고리가 될 것으로 봅니다. 천안시는 올해 안에 성정동 일원에 12번째 로컬푸드 직매장을 추가로 개장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송용환입니다. 세종시청에 마련된 책문화센터에서 시민이 만든 첫 출판물이 발간됐습니다. 세종시는 최근 운영한 세종을 담다 강좌를 통해 지역 청소년들이 직접 세종시 배경사진을 찍고 편집 디자인한 후 센터에 있는 출판 장비로 사진집을 제작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지난해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관한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돼 지난 3월 시청 1층과 4층 일부 공간에 한글사랑 세종책 문화센터를 조성했으며 이곳에서는 글쓰기부터 사진 편집, 인쇄 제작까지 출판 전 과정에 대한 강좌를 들을 수 있습니다. 다음 달 7일부터 사흘 동안 정부 세종 컨벤션 센터에서 세종미술시장 일명 그림 사기 좋은 날 행사가 열립니다. 시각예술인의 작품 거래 활성화와 시민 누구나 미술품을 소장하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기획된 이번 행사에서는 전국에서 활동하는 80명의 작가와 갤러리 6곳이 참여해 50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작품 가격대는 10만 원부터 1,000만 원 이상까지 다양하게 분포돼 있습니다. 아울러 7일에는 작품을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미니 경매 행사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천안시 불당 1동 주민자치위원회는 다음 달 1일 천안시민체육공원에서 도심 속 힐링 음악회인 에코플러스 가든 오브 뮤직 행사를 엽니다. 이날 행사는 천안시립합창단과 시립무용단의 초대 공연을 시작으로 팬텀싱어 출신 팝페라 가수 이동신과 뮤지컬 배우 리사, 바리톤 정진원 등의 무대가 이어집니다. 또 제로웨이스트 용품 소개와 병뚜껑 키링 만들기 등 에코 체험 부스도 운영됩니다. 이상으로 B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